안녕하세요. 제2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종목을 공개하면서 직장인 20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수익률부터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선 기준이 있어야겠죠. 어떤 사람은 수익률이 연 10%면 잘한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연 100%는 돼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보통 투자에서는 이를 벤치마크 지수라고 하고 S&P 500 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S&P 500 지수는 쉽게 말해 미국의 대표적인 우량주들을 모아 지수로 만든 것입니다. S&P 500을 벤치마크 지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대안 중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P 500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일부 펀드의 수익률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화면의 첫 번째 표는 코스피, 코스닥, S&P 500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물론이고 S&P 500과 비교해도 S&P 500의 월평균 수익률은 1.6%, 제 포트폴리오의 월평균 수익률은 1.9%로 제 포트폴리오가 더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두 번째 표는 샤프 지수인데요. 샤프 지수는 쉽게 말해 변동성 대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변동성이 높으면 언제라도 다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겠죠. 또한 제가 표방하는 직장인도 할 수 있는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샤프 지수도 함께 계산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 포트폴리오의 샤프 지수는 올라가고 나머지 벤치마크 지수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포트폴리오가 하락장이나 보합장에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리포트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 코로나발 대폭장이 있었던 2020년 3월경입니다. 대폭락 이후 주식시장은 미친 듯이 상승했죠. 아마 코로나 대폭락장을 예상하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정확히 저점에서 주식을 사신 분이 아니라면 벤치마크 지수를 이기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장이 좋을 땐 절대 수익률은 물론이고 샤프 지수에서도 벤치마크 지수를 이기지 못했는데요. 다시 시장이 평시로 돌아오고 조정을 받자 제 포트폴리오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표는 전체 자산 증감률입니다. 이 표는 총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부터 S&P 500에 100만원을 넣고 현재까지 들고 있었다면 141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제 포트폴리오에 투자했다면 218만원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계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표시한 게 아니라 자산 증감률이라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 투자금까지 수익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매달 한 번씩 거래하면서 추가적으로 투자금을 넣기도 합니다. 이런 추가 투자금을 제외하고 총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면 약 57%가 나옵니다. 이렇게 투자 수익률만 계산하더라도 S&P 500을 17%포인트 아웃퍼폼 했지만 제가 굳이 총 투자 수익률이 아닌 자산 증감률을 평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추가 투자금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투자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제가 가진 모든 종목과 자산군별 비중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주식 10%, 미국 주식 70%, 안전자산 20%의 비중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10개월 전에 올린 컨텐츠에서 한국 주식 20%, 해외 주식 및 채권 67%, 금 1.6%, 달러 10%의 비중이라고 공개하고 한국 주식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주식은 계획대로 처분 중이지만 부동산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리츠를 통한 간접 투자 형식으로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아예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제 생각은 분량 조절을 위해 다음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자산군의 구체적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 비중을 낮춰갈 예정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성장주 반, 배당 가치주 반을 들고 있는데요. 성장주로는 여기 보시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배당 가치주로는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는 미국 국채와 중국 ETF,
그리고 원자재 ETF, 미국 달러, 비트코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지면 압박 때문에 티커로 안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 포털이나 주식 거래창에서 티커를 검색하시면 실제 기업명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건 이런 개별 종목이 아니라 분산된 자산군의 비중, 그리고 리밸런싱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경제를 분석해서 어떤 자산군이 좋을지 맞추거나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등 가치평가 활동이 개별 종목을 잘 고르거나 특정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캐치해서 거래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전제로 투자를 합니다. 물론 경제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 등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투자 전략의 핵심은 저는 본업이기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혹여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 종목 또는 자산의 가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투자 전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자산군으로의 구성입니다. 음의 상관관계랑 한쪽이 떨어지면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를 모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 오는 날엔 우산을 팔고 해가 뜬 날엔 집신을 팔면 언제나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주식으로 치면 성장주와 배당주, 모멘텀주와 가치주, 또 자산군별로는 주식과 채권 등의 안전자산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물론 한쪽이 10만큼 오르면 다른 한쪽이 10만큼 빠지는 정확히 마이너스 1의 상관관계를 가진 구조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하는 의미가 없겠죠. 때문에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적게 내려가는 구성을 만들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선정이고 두 번째는 주기적인 리밸런스입니다. 사실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S&P 500을 사는 것입니다. S&P 500에는 우량한 주식들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S&P 500보다 나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각 자산군 중에서도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선별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장주 중에서는 더 큰 시장에 속해 있거나 경쟁 우위, 차별화 전략이 있는 기업을 보유한다든지 가치주 중에서도 재무적 가치가 더 높은 기업을 보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 산업의 흐름, 재무제표 분석, 기업의 경쟁 우위나 역량에 대한 조사 등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 경영, 사회, 문화등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합니다. 다음은 리밸런싱인데요. 리밸런싱은 각 자산군별로 비중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제가 성장주 35%, 배당주 35%, 안전자산 20%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안전자산의 가격이 올라 성장주 30%, 배당주 30%, 안전자산 30%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제가 맞춰놓은 비중이 망가진 것이죠. 이때 다시 비중을 35대 35대 20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 리밸런싱입니다. 안전자산에서 10만큼 팔아서 성장주와 배당주를 각각 5만큼씩 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가격이 떨어진 자산은 저점 매수를 하게 되고 가격이 오른 자산은 고점에서 매도를 하게 돼서 수익률이 극대화됩니다. 사실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 해도 매도 시점을 잘 못 정하면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종목 또는 자산군을 함께 보유한 뒤 한쪽이 오르면 다른 한쪽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활용해 매수 매도 포인트로 잡는다면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투자를 13년째 하면서 차트를 분석해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딩, 경제 분석을 통해 경기 사이클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경기 민감주 투자, 재무제표와 경쟁 우위 분석 등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 등을 모두 해봤지만 대부분 의미 있는 수익을 내지 못했고 이런 시행착오 끝에 발견한 것이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사실 차트, 경제, 기업 모두 분석할 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각에서 전문성이 높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셋 다 도전해서 실패한 제게 적합한 투자 방법인 것이죠. 저는 일반인들이 이 세 가지 중 하나에서라도 충분한 수익, 즉 S&P 500을 지속적으로 아웃퍼폼할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 겨우 2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믿고 같이 공부해볼 만한 수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카더라나 너한테만 알려주는 고급 정보,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이미 철진한 이슈들을 근거로 고생해서 번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자신합니다. 혹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 쪽지는 물론이고 SNS 계정 등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자산운용사를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종목 추천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반대로 책임지지도 않을 겁니다. 때문에 같이 공부해 나가실 수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은 있으나 굳이 연락하며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투자, 자산관리, 재생 목록이 있는 컨텐츠들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